저는 작곡가 임준이라고 합니다. 전통 문화에 담긴 한국인의 삶과 얼을 선율로 표현하고 있죠. 약 15년 전 저는 한 소설을 만났습니다. 최명희 작가의 대하예술소설 혼불. 혼불과의 만남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혼불이라는 소설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2003년에 그 세계 여성음악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작품을 위촉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그 나라 여성들의 어떤 예술론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찾아보다가 이제 최명희 작가님의 혼불을 접하고선 그분이 특히 17년 동안 이 혼불 이 작품만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열한 예술혼을 좀 소개를 하고 싶다 해서. 소설 혼불을 모티브로 한 제 작품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Chun Lim. The style will be like Korean contemporary music like that. Some of you will know Korean, very famous Korean song like Gangnam Style. Do you know them? My style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at. So. 혼불에 담겨 있는 한국 여인들의 기다림과 인내, 한의 정서에 서양인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혼불에서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의 어떤 한이었어요. 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여인들이 꿋꿋하게 살아갔던 점, 그런 점들을 좀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쓰러져가는 가문을 지키려는 종부의 삶을 그린 소설 혼불. 그것은 저에게 예술가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성 씨 어서 와요. 네. 저의 제자 라예송은 가야금 연주자이면서 촉망받는 작곡가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혼불 여행을 떠날 파트너죠. (15년) 전 혼불을 통해 만난 우리 옛 여인들의 사랑과 생애. 처연하리만치 슬프면서 아름다운 그네들의 삶에 저는 운명처럼 이끌렸습니다. 저의 혼불을 밝혀준 그들의 숨결을 찾아 여행길을 떠나볼까 합니다. 가을빛 순하게 내려앉은 오후, 그리운 이를 찾아가기엔 좋은 날씨입니다. 여기 소설을 보면은 처음 시작이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네. 거기다가 대숲에서는 제법 바람소리까지 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설에 나오는 그 딱 계절이 이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그 강골마을 들어가는 입구라고 해요. 근데 이 강골마을에서 그 효원이랑 강모가 혼례를 올렸다고 해요. 강모가 아마 이제 그 신랑으로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쪽 길을 갔을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참 설레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면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등량만과 오봉산 자락에 위치한 아늑하고 평화로운 보성 강골마을. 땅의 성품을 닮아 사람들의 심성도 온화합니다. 어르신이 우리 이 마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 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냐고요? 네. 여기 경기도 광주 이씨들이 이씨들하고 살아. 양반들만 살아서 예의가 예의가 달라요. 어르신도 광주 이씨세요? 네. 근데 그 고택을 굉장히 잘 보존하신 것 같아요.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동네가 좀 알아주는데. 알아주는 동네. 효원이와 강모가 혼례를 올리는 대실마을의 배경이 된 강골마을. 작품 속에서 대실마을은 전남 땅 곡성 아래 어디 있겠쯤이라고 애둘러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길 너무 좋다. 대실마을이란 이름도 마을 곳곳에 있는 대나무에서 떠올린 걸까요? 대나무가 굉장히 많네요. 네, 진짜. 대나무가 먼저 객을 맞이하는 곳. 이 동네에선 바람소리마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기가 그 광주시 이용욱 고택이라고 하는데 그 효원의 집은 아니지만 이런 집의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오래된 가야금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혼례를 여기서 올려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 다 모이고 굉장히 막 왁작왁작했던 그 잔칫날 분위기가 상상이 되는데. 이용욱 고택은 남도지방 양반들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주는 가옥입니다. 혼불 속 효원이의 실제 친정은 아니지만 효원이가 나고 자랐음직한 양반가의 가품과 기품이 살아있는 곳이죠. 아마 이 부분은 여인들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붙이지 못하는 나이 어린 강모를 신랑으로 맞이한 효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흘러나오는 탄식과 한숨은 가슴속 깊은 우물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문과 집안을 먼저 두어야 했던 것이 우리 여인들의 삶이었으니까요. 아, 여기가 지금 별채인 것 같아요. 강모랑 효원이가 여기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데, 강모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강실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까지 와서 혼례를 치르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마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효원이를 밤새 옷도 안 풀어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집안 곳곳 야무지고 정갈한 종부의 솜씨가 배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부의 자리란 늘 바지런하고 살뜰한 품성이 요구되는 위치인가 봅니다. 이게 지금 안채인데 안채에 여인들이 살았던 그런 공간인데, 이 속에서 이제 그 효원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전부 대나무로 돼 있잖아요. 네. 가을이 깊어가며 여인들의 살림 솜씨도 더욱 빛이 났죠.
용우꽃의 깊숙한 뒤편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아늑하게 자리 잡은 열화정. 열화정은 조선시대 남성들이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었습니다. 대나무에 둘러싸인 자연 속에서 시심과 흥취는 더욱 살아났습니다. 대실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대숲에서 일고 있는 바람에 귀가 젖어 그 소리만으로도 날씨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와 몸짓까지라도 얼마든지 눈치챌 수 있기도 하였다. 그저 저희끼리 손을 비비며 놀고 있는 자잘하고 맑은 소리, 어디 먼 타지에서 불어와 그대로 지나가는 낯선 소리, 그리고 달도 없는 깊은 밤 제 몸속의 정막을 퉁소 삼아 불어내는 한숨 소리, 그 소리에 섞여 별의 무리가 우수수 대밭에 떨어지는 소리까지라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가 있었다. 제 몸을 퉁소 삼아서 불어내는 한숨 소리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멋지고 음악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 작품 그 혼불에서도 대나무를 가지고 대금을 만들어서 불어도 그리움이 가시지 않고, 또 그것으로 화살을 만들어서 불어도 쏜살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붓을 만들어서 그리움을 그린다. 그런 뜻을 소재로 내가 그 혼불이를 썼거든요. 여인네의 대쪽 같은 절개는 곧 하늘로 향한 그리움이었죠. 공기를 가르는 가야금의 깊은 울림. 오랜 세월 기다림이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효원과 혼례를 올리기 전부터 이미 강모는 마음속에 품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바라만 봐야 할 뿐 결코 꺾어서는 안 되는 꽃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기에 더욱 애틋하고 부질없는 것이었죠. 사촌 동생 강실이를 향한 애절한 마음은 당시 그 시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용서받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소설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애달픈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그 강모와 강실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가장 가슴이 아프죠. 어릴 적부터 둘이 뽀짝나면서 정말 애틋하게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자랐었거든요. 강모에게는 강실이는 어떤 그런 연두빛, 그래서 그 아주 풋풋하고 연분홍의 그런 사랑인데, 결국은 같은 집안끼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강모는 계속 강실이를 마음에 두고 있고, 강실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 두 사람의 인연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붙잡아둘 수 없는 연모의 정. 그것은 강모를 정처 없이 떠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러한 방황을 기약 없이 바라봐야 했던 여인들이 있었죠. 홈불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리워한 여인도 있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자살한 여인도 있고, 그 집안에 계속 남아있는 여인도 있고, 그래서 참 옛날 여인들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님을 향한 붉은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하염없는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남원 매안마을을 떠나 전주로 유학 온 강모는 한병루 근처에서 하숙을 합니다. 하숙집 또한 그의 할머니 청안 부인이 손수 봐둔 것이었죠. 종손 강모를 향한 청안 부인의 애정은 이처럼 유달리 각별했습니다. 한병루는 호남의 명승지로 알려져 예로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옥처럼 푸른 물이 떨어지는 풍경을 보며 사람들은 귀를 적시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강모는 심사가 울적할 때면 이 한병루를 찾아와 시름을 달래곤 했죠. 시원한 물소리와 빼어난 풍경만이 강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한병루라는 곳인데 전주 8경 중에 하나래요. 그 맑은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 바윗돌에 부딪혀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백옥 그 한류라는 그 이름을 따서 붙여진 건데, 이제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수영도 하고 이렇게 모여들은 그런 곳이라고 해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철 한병루에는 물놀이하는 사람들로 왁자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물놀이하는 풍경은 볼 수 없으나 그 차갑고 푸른 기운만은 여전합니다. 소설 홈불의 시대적 배경은 1900년대 초반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쌀수탈을 위해 만든 기찻길이 그 당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한 가문을 지키려 했던 종부의 삶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가동은 강모가 학교를 졸업한 뒤 살았던 곳입니다. 오육기라는 거리의 여인을 만나 잠시 살림을 차린 곳이기도 하죠.
자가동 일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흔적이 아직도 드문드문 남아 있습니다. 이 거리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건물이 한 채 있는데요. 이 건물은 100년 가까운 시간을 견디며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용도와 쓰임새를 달리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그렇지 않은 건가 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기억과 역사는 시간이라는 주춧돌을 쌓으며 더 견고해지는 성이 아닐까요? 여기가 원래 그 일제 강점기 때 아마 그 곡물 창고로 쓰였다고 해요. 또 술 창고. 근데 이제 이 동네가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아마 그 다른 지역은 지금 다 이렇게 막 초가집이고 이랬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큰 규모로 봐서 일제 때 얼마나 이제 일본인들이 잘 살았는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제가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설 속에서 이제 강모가 오유기를 만나고 이렇게 살던 그런 곳을 표현한 그 장소인 것 같은데 사실 소설인데도 정말 있었을 것 같은, 있었을 법한 그런 인물들의 느낌이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건물에 들어오니까 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한 시대와 공간의 기억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숨결처럼 이어집니다. 그리고 때로 이 기억은 맛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돌솥밥의 명인 임복주 씨는 어머니가 해준 그 맛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에 얽힌 유년 시절의 경험은 임복주 명인이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뜨뜻한 밥 한 그릇.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가족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여인네의 품과 정성을 많이 필요로 한 일이었습니다. 예술 작품인데요. 네. 어떻게 해서 이 돌솥밥을 개발하시게 되셨어요? 맨 처음에 내가 지금 70인데 그때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보리밥만 먹는데 우리 친정 엄마가 참 효부였어. 네. 그래서 할머니를 드린다고 어디서 쌀을 감춰놨다가 갖고 오셨는지 한 주먹씩 이렇게 시쳐갖고 그러면 담궈. 오래까지 담궈놨다가 그 솥에다가 밥을 해서 오래까지 뜸들이면 이 밤낮이 하나씩 이렇게 다 서요. 다 이렇게 이러고 서 있어, 밥이. 세상에 할머니를 그 밥을 드리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먹고 싶은 거 있지. 네, 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 네. 그 드렸던 그 정성을 생각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집밥 반찬이에요, 저희 집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디서나 빈속을 든든히 채워주었던 어머니의 음식. 그것은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온 귀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물려받아서 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 3대까지는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손녀딸이 하나 있어.
딸의 딸이 나도 소원이 내 명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충분히 할 수 있죠?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아직 초등학생이야. 대를 이은 손맛은 또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전통 자수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정경리의 명인. 옹이 박힌 그녀의 손끝은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단단합니다. 규방치루라는 말도 있듯 자수와 침선은 옛 여인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과이자 취미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자수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지금 이건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이거 길상도 병풍이라고 옛날에 그 풍년 들기 위해서 임금님 행사 때 뒤 배경에 쳐놓는 길상도 병풍이에요. 태평성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병풍. 손끝으로 이어오는 옛 여인네들의 정성. 한 땀 한 땀 오롯이 새긴 그 마음은 그 어떤 비단에도 견줄 수 없는 곱디 고운 빛깔이었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한 듯 하나 기품을 잃지 않는 멋이 전통 자수의 아름다움입니다. 홈불에 보면은요, 그 효원이 주인공이 동생 용원이에게 이제 그 자수를 같이 놓는 장면이 있는데, 금실은 옛날에는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서 금실을 쓰면은 재산을 탕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것은 금실은 금을 갈아서 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궁에서만 써요. 그건 네. 이런 밖에서 민수에서 쓰지는 않고요. 금실 쓰는 것은 궁에서만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자수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가장 진정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아름답기로는 뭐 다 아름답죠. 그냥 술을 놓으면서 마음의 안정도 되고 늘 괴롭고 힘들었어도 이 술을 놓으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놓아가지고 오는 학생들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마음이 참 심란했었구나, 이걸 저희들은 알아요. 빛깔 고운 자수를 한 올 한 올 새기며 여인들은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신압으로 잊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쉬운데요? 제일 쉬워요. 오랜 시간 배우고 익힌 자수이기에 실 한 올에 담긴 시간과 노력의 무게를 가벼이 할 수 없었죠. 어쩌면 명인이란 이름은 오랜 세월 촘촘히 시간으로 기운 무겁고 영광스런 이름 아닐까요? 좀 이제 이쪽에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소질이 있죠. 오랫동안 그 자수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전통을 계승해 나가시는데요. 어떤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엄마가 엄마가 너가 소질 있은 게 한번 해봐라 해서 했던 것이 이 길로 온 거예요. 저희 엄마께서 문화재 선생님이셨어요. 자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수를 했고 저도 제자들을 많이 키워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것은 다 알려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어머님한테 전수받았다고 하셨죠? 네네.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엄마는 항상 보고 싶어요. 갈수록 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냥 몰랐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엄마가
더 그립고 엄마가 계셨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빨리 알려줄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매번 그리워요. 엄마는. 뒤늦은 회한만이 그리움의 여백을 채웁니다. 시간이 흘러도 끝내 변하지 않는 가치. 그 소중한 정신은 어두운 시절 우리의 얼을 지키는 혼불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일제강점기 때도 이렇게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분들의 노력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혼불과 같은 작품도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왔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의 그런 음악적인 작업도 그런 것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성 씨 같이 젊은 작곡가들도 이제 가야금 연주도 하고 또 새로운 작품도 만들면서 그런 혼불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계승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15) 년 전 운명처럼 다가온 혼불은 그 후로 줄곧 제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혼불 1권부터 5권까지의 작업을 모두 마쳤고 그 곡들은 가야금, 해금 등 다양한 악기로도 작곡되어 소개되었죠. 슬럼프에 빠지거나 나태해질 때면 저를 채찍질하고 다잡아주곤 했던 혼불. 새로운 작업을 앞둔 지금 저는 또 다른 혼불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청한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소설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시 삼해면 노복마을, 작품 속 매안마을입니다. 청한 부인이 시집을 왔고
강실이와 강모가 자랐으며 효원이 시집을 온 매암 마을. 마을 입구부터 이곳이 혼불의 고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그마하네요. 남원 노봉마을의 첫 여정은 서도역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그 서도역인데 효원이 여기서 기차를 타고 내려서 여기서부터 가마를 타고 시집을 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강모가 전주에 유학 갔을 때 이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여기서 내려서 항상 그 할머니 그 성한 부인을 만나러 갔다고 하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제는 폐역이 되어 쓸쓸함마저 감돌지만 서도역의 흙 한 줌, 꽃 한 송이는 그 옛날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이죠. 강모, 효원이, 혼불 속 인물들도 이 서도역을 거쳐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뻗은 이렇게 기찻길을 걸으니까 그 강모와 강실이의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맞아, 그런 것 같죠? 기찻길은 서로 만나면 사고가 나니까 정말 가슴 아픈 사랑이죠. 평생을 그리워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랑.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을 보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강모와 강실이는 그렇고 효원의 운명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효원은 이제 결국은 그런 사랑은 얻을 수 없었지만 종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이겠죠. 삶의 역할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이제 종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종부라는 말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종부는 한 집안의 허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종부는 하늘이 내린다 했던가요? 노봉마을에 있는 상령 최씨 종갓집. 작품 속 효원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종부 박씨가 살았던 이 집은 10년 전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지금은 애석하게도 소슬대문과 주춧돌 몇 개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여기가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안타깝죠? 네, 안에 정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 집의 주인이었던 종부 박 씨는 이 집과 함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로 종부다운 삶을 살다 간 것이죠. 효원이 이제 솔레를 올리고 이쪽으로 신행을 와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소술대문을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들어가라. 사람들이 소술대문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굉장히 뻣뻣해 보이고 거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신하게 이렇게 조심해서 항상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저 보기에도 두렵고 어려운 시집의 존재. 종갓집이니 더 말할 나위 없었겠죠. 그런 효원에게 그늘이 되어주었던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청암 부인이었습니다. 청암 부인은 가뭄에 고생하는 매암마을 검언골 사람들을 위해 용단을 내립니다. 바로 청호 저수지를 개간한 것인데요. 저수지가 생긴 후 마을 사람들은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 저수지 개간 사업은 청암 부인이 평범한 아녀자가 아니라 한 집안의 종부이자 마을의 어른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종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보면 이제 청암 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저수지를 파서 만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종부로서 집안을 지키고 또 마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 뼈로, 내 살로 이 집안을 이루리라, 지키리라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열아홉의 청산과부의 몸으로 종부가 된 청암 부인. 80평생 그녀가 일으켜 세우고 지킨 것은 그의 집안이었고 우리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홈플에 보면 청암 부인 말고도 또 비슷하게 꼭 그런 종부의 모습이 아니지만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고 하는데 소설 속에서 인월댁이 나오는데 그 인월댁도 역시 과부였어요. 그분이 집을 나간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계속 배를 짜면서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짜면서 남편을 기다리기도 하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젖은 옷소매라는 곡으로 썼는데 그 곡에서 이제 가야금이 계속 그 배를 짜는 그런 흉내를 내요. 들꽃처럼 살다 쓰러져간 수많은 여인들. 비록 그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향기만은 바람에 실려 전해집니다. 단아한 가야금 선율을 들으며 혼불 속 여인들의 생애를 떠올려 봅니다. 깊은 슬픔이 배인 선율에 잠시 마음이 젖습니다.
홈불 문학관에는 소설 홈불에 등장하는 관운상제의 전통 예법과 당시 문화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분이 최명희 선생님이에요. 최명희 작가가 사용했던 필기구와 홈불을 집필하면서 취재했던 자료들이 그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 보면 국어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일이 마치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는 것 같다며 글 쓰는 고통을 이야기했던 최명희 작가. 그녀의 집념과 예술혼이 17년의 대작 홈불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설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그 교직을 내려놓으시고 17년 동안 홈불에 전념을 하셨다고 하네요. 요즘 상상이 안 돼요, 아직 저는. 네. 글을 썼다 하면 두문불출. 바깥 출입도 삼가고 오직 글쓰기에 매달렸던 최명희 작가.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그녀가 살던 아파트의 이름을 따 성보암 최보살이라 부르기도 했죠. 봄이면 진달래꽃 내려난 연분홍 꽃가지를 곱게 꺾어다가 강물이면 들판에 출렁이며 황금 벼영은 표지를 베어다가 글 하나하나를 정말 이렇게 그 혼을 담아서 쓰신 것 같아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최명희 선생님처럼 거기에 맞는 음을 고르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그 음을 찾게 되면 다시 작곡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제가 게을러지지 않고 예술가로서 다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으로서 저에게 굉장히 커다란 그 의미를 주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평생을 오로지 홈불에 매달려 보낸 최명희 작가의 삶은 개인의 삶을 내려놓은 채 집안과 가문을 지켰던 종부의 삶과 어딘지 닮아 있습니다. 이제 홈불 여행 마지막 여정에 다다랐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작품이 이제 다 나오고 선생님 지금 6번 준비 중이신 거죠? 네. 요새 어떻게 6번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세요? 앞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이 작품이 이 소설이지만 이것이 음악 또 미술 이런 다른 장르로도 쭉 뻗어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이 소설 속의 인물들 청안부인이나 이기채 또 강모, 강실, 효원 이런 사람들이 인물이 정말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생한 인물들을 살려서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그 창극 이런 걸로 만들고 싶어요. 특히 이제 오페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을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바로 또 최명희 선생님이 일생을 거쳐서 썼던 이런 홈불을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그 17년 동안의 어떤 한 작품에 몰입해서 작업하신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감명 깊었고 또 더불어서 선생님도 지금 홈불 15년째 작업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계속 10번까지 홈불을 쓰실 수 있도록 네,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소설 홈불 속에서 만난 여인들의 애처롭고 향기로운 삶. 가녀리고 애달팠지만 누구보다 꿋꿋하고 강인했던 그네들의 이야기. 찬 서리를 맞으면서도 끝내 그 빛과 향기를 잃지 않은 국화꽃처럼
그네들의 삶은 혼불이 되어 우리 곁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